청취자님 환영합니다. 자, 이걸 한번 파헤쳐보죠.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경제 뉴스를 열면 진짜 수많은 금융 기사들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쵸, 정말 홍수죠. 어떤 기사는 당장 내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경고하고 또 어떤 건 새로운 제도가 생겼다고 하는데 사실 정보가 너무 많아서 길을 잃기 십상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심층 탐구에서는 청취자님의 자산을 든든하게 지켜줄 나침반이 될 핵심 자료 딱 10가지를 모아봤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겉보기엔 이게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뉴스들 같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걸 모아놓고 보면 결국 나의 지갑 그리고 미래의 트렌드라는 하나의 굵은 선으로 엄청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 하나의 선으로요? 네. 단순히 사실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정보들이 청취자님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당장 어떤 행동을 취하셔야 하는지 그 이면을 짚어보는 게 오늘 우리의 목표입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저희의 자료 분석은 철저하게 청취자님에게 중요한 순서대로 진행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당장 내 돈이 얽힌 아주 현실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계약서에 사인할 때 살아남는 비법, 그리고 거시적인 법적 변화, 마지막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업계 동향까지 쭉 따라가 볼 텐데요. 네, 완벽한 흐름이네요. 그럼 가장 먼저 당장 피부에 팍 와닿는 실손보험 이야기부터 꺼내볼까요? 손해보험사들이 역대급 돈잔치를 벌였다는 소식이 눈에 띄더라고요. 아, 네. 손해보험사들이 합산 순이익 9조 원대라는 그야말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아주 축제 분위기죠. 9조 원이요? 엄청나네요. 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되게 씁쓸한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기존 1세대에서 3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오히려 10%에서 20%대에 달하는 갱신보험료 폭탄을 맞고 계시거든요. 잠깐만요. 회사가 9조 원이나 벌었는데 제 보험료는 오히려 20%가 올랐다고요? 이거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쵸. 상식적으로는 이상하죠. 이익을 그렇게 많이 냈으면 가입자들 부담은 좀 줄여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게다가 본인 부담료를 더 높이는 그 5세대 실손보험 개편안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면서요? 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회계제도 도입 후의 장부상 수익이라는 건데요. 장부상 수익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험사들이 예전보다 실제로 돈을 엄청나게 잘 번 게 아니라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새로운 계산법 덕분에 서류상으로 이익이 확 부풀려졌다는 뜻입니다. 아, 현금이 막 들어온 게 아니라 계산법이 바뀐 거다.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기업이 이렇게 서류상 엄청난 이익을 내서 주주들에게는 배당금을 넉넉하게 챙겨주잖아요. 네네, 배당잔치 하죠. 정작 소비자들은 의료 쇼핑 같은 일부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손해를 고스란히 갱신보험료로 떠안고 있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5세대 개편안도 결국 병원비 낼 때 내 주머니에서 나가야 하는 돈이 더 많아지는 그런 새로운 보험 제도라는 뜻이고요. 야, 이거 결국 서류상 잔치는 주주들이 즐기고 청구서는 우리 같은 평범한 가입자들이 받는 구조군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청취자님, 이번 달에 우편함이나 이메일로 날아온 실손보험 갱신 안내문 이거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맞아요. 꼭 보셔야 합니다.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정확히 얼마나 올랐는지, 그게 내 재무 상태에서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당장 확인하셔야 합니다. 방어의 첫걸음은 내 지출을 똑바로 아는 것에서 시작하니까요. 정확합니다. 내 돈을 내고도 정당한 대우를 못 받는 상황을 막으려면 결국 소비자 스스로 똑똑해져야 하거든요. 그쵸? 이와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대법원 판결과 가이드라인이 하나 나왔습니다. 아, 실손보험료 갱신 안내문 보고 한숨 푹 쉬셨다면 이제 그 비싼 돈 냈을 때 과연 돌려받을 수는 있는지 점검해 볼 차례네요. 네, 사실 가입할 때 설계사 말만 찰떡같이 믿었다가 정작 아플 때 보험금 못 받아서 분통 터지는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엄청 많죠. 진짜 억울한 분들 많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아주 명확합니다. 보험금 지급의 최종적인 법적 기준은 설계사의 화려한 설명이 아니라 결국 약관이라는 겁니다. 계약서라는 거군요. 네. 그래서 보상 분쟁을 막기 위해 가입 전에 무조건 체크해야 할 약관 체크 5개명이 제시됐습니다. 오, 5개명. 어떤 건가요? 보상 대상의 정확한 정의, 세부 요건, 면책 조항, 지급 방식과 한도, 그리고 갱신 여부입니다. 여기서 청취자님들이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게 바로 면책 조항이에요. 아, 면책조항. 이거 쉽게 말하면 그거잖아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절대로 보험금을 주지 않겠습니다. 라고 아주 깐깐하고 작은 글씨로 적어둔 예외 조건들이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그러니까
고객님, 이거 하나면 진짜 다 보장됩니다. 이런 영업 멘트에 속지 말고 최종 서명 전에 내 두 눈으로 직접 청구 기한이나 보상 범위, 특약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거네요. 그 작은 글씨 속에 내 자산을 지키는 진짜 열쇠가 숨어 있으니까요.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스스로 권리를 챙겨야 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진리를 일깨워주는 자료입니다. 근데 전문가님,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죠. 네. 그 수십 장, 수백 장짜리 어려운 약관을 우리가 무슨 돋보기 끼고 다 읽고 이해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사실상 무리죠. 결국 우리에겐 그 복잡한 약관을 내 편에서 투명하게 해석해줄 진짜 믿을 만한 전문가가 필요한 건데요. 마침 메리츠 화재에서 무려 11번이나 연도 대상을 받은 한성자 지점장의 성공 비결 기사가 눈에 띄더라고요. 아, 이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어떤 점이죠? 보통 우리가 보험 영업왕 이러면 언변이 엄청 화려하거나 인맥이 어마어마한 사람을 떠올리잖아요. 네, 말 엄청 잘하시는 분들. 그런데 이 18년차 지점장님의 무기는 완전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상품의 치명적인 단점, 아까 말한 그 면책 조항을 고객에게 먼저 털어놓는 정직함이 무기였어요. 오, 단점을 먼저 말한다고요? 네, 그리고 고객이 질병에 걸렸을 때 직접 병원까지 찾아가서 보상 청구를 돕는 지독한 사후 관리. 이 두 가지가 비결이었습니다. 야, 이 메리츠 화재 지점장님 이야기는 청취자님들이 설계사를 고르실 때 완벽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겠네요. 네, 아주 좋은 기준이죠. 무조건 이 상품 완벽합니다라고 보장하는 사람보다는 청취자님, 이건 이런 질병일 때는 보상이 아예 안 됩니다라고 단점을 투명하게 말해주는 사람을 찾으셔야겠습니다. 그쵸. 가입할 때만 간이랑 쓸개 다 빼줄 것처럼 하다가 막상 아플 때는 연락도 안 받는 사람 대신에 진짜 내 편에서 싸워줄 사람인지 확인하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좋은 설계사는 정보의 격차를 무기로 삼지 않고 오히려 그걸 허물어서 고객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하거든요. 명언이네요. 자, 그럼 개인 간의 신뢰나 계약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금융생활을 둘러싼 거대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네, 시야를 좀 넓혀볼 필요가 있죠. 최근에 KB라이프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강도 높은 제재를 받았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네, 그 자료 보셨군요. 임원들이 고위험군 고객들하고 거래할 때 추가 정보를 제대로 안 챙겨서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데 솔직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금융사 직원들이 일 처리를 좀 대충 했나 보다 하고 넘길 수 있는 뉴스 아닙니까? 표면적으로는 딱 그렇게 보이기 쉽죠. 그런데 핵심은 그들이 어긴 규정이 바로 자금 세탁 방지 위반이라는 점입니다. 자금 세탁이요? 네, 검은 돈이 정상적인 금융권에 섞여 들어오지 못하게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규칙을 어긴 거예요.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게 보험 약관 대출입니다. 보험 약관 대출이라면 내가 낸 보험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내 돈을 담보로 하니까 은행 대출에 비해서 심사가 되게 느슨하거든요. 바로 그 사각지대를 범죄에 이용당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내 돈 빌리는 거니까 은행처럼 까다롭게 안 따진다는 걸 악용해서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루트로 썼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요즘 청취자님들이 보험사에서 대출받거나 거래하실 때 왜 이렇게 신분증 확인을 여러 번 하고 절차가 복잡해졌는지 이제야 이해가 확 되네요. 네, 특근법 같은 룰이 엄청 깐깐해졌잖아요. 창구에서 서류 전해라고 하거나 본인 인증 반복하라고 하면 당연히 귀찮으시죠. 화나죠, 사실. 하지만 이걸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보면 이건 내 자산이 머무는 금융 시스템이 범죄의 온상이 되지 않게 겹겹이 방어막을 치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배경을 아시면 일상의 불편함도 조금은 다르게 다가오실 겁니다. 좋네요. 이렇게 불법 자금 같은 좀 옛날 방식의 범죄를 법망이 부지런히 쫓아가고 있다면 반대로 법이 기술의 발전 속도를 전혀 못 쫓아가서 생기는 아찔한 문제도 있습니다. 새로운 리스크 말씀이시군요. 네, 챗 GPT 같은 생성형 AI가 대중화되면서 저작권 침해나 딥페이크 사기 같은 완전히 새로운 위험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잖아요. 네, 그 지점이 지금 글로벌 보험업계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입니다. 보험업계에서도요? 네, 기존의 보험 체계로는 이런 신종 AI 리스크를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하긴 전례가 없으니까요.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미 AI 보장 면책, 다시 말해서 AI가 낸 사고는 보험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약관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만약에 어떤 사기꾼이 제 목소리랑 얼굴을 딥페이크로 완벽하게 위조해서 제 지인들한테 수천만 원을 뜯어냈다고 상상해 볼게요. 네, 끔찍하죠. 진짜 일상에서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가입해둔 일상 배상 책임보험 같은 데서 고객님 이건 AI가 개입된 거라 저희가 보상 못 해줍니다 라고 발을 뺀다는 뜻인가요? 안타깝게도 지금 흐름이 그렇습니다. 와 진짜 무섭네요. AI 사고는 피해 규모를 돈으로 환산하기도 너무 어렵고요. 책임이 그 알고리즘 개발자한테 있는지 아니면 악용한 사람한테 있는지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사가 함부로 보장을 약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야, 기술은 로켓 타고 날아가는데 제도는 아직 세발자전거 타고 쫓아가는 격이네요. 딱 맞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국내 법 체계에 맞춰서 피해를 즉각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단계적인 전용 보험 도입이 엄청 시급한 상황입니다. 청취자님, 앞으로는 새로운 보험 약관 보실 때 AI 면책 조항이 숨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하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미래의 리스크를 대비하는 방식을 짚어봤다면 이번엔 지금 당장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진화하고 있는 흥미로운 업계 동향을 좀 살펴볼까요? 네. 보험이 그 천편일률적인 기성복에서 완전한 맞춤법으로 변하고 있다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시장이 하나 있죠. 어딘가요? 바로 여성 특화 보험 시장의 치열한 경쟁입니다. 한화, 교보, 농협 같은 굵직한 보험사들이 앞다투어서 여성 전용 상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안보험이면 그냥 안보험이지 남녀 구분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었잖아요. 네, 예전엔 그냥 통일돼 있었죠. 근데 요즘 나오는 상품들을 쫙 보니까 임신 준비기부터 난임 치료, 또 여성 특화암, 노후의 갱년기 질환까지 생애 주기별로 아주 정밀하게 타겟팅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걸 업계에서는 fem테크, 즉 여성과 기술의 결합이 보험에 적용된 트렌드라고 부릅니다. fem테크요? 네, 여성 소비자들의 경제력이 커지고 라이프 스타일이 세분화되니까 보험사들도 과거의 그 획일적인 보장으로는 더 이상 선택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아, 여성 청취자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내가 가입된 보험이 내 현재 생애 주기에 진짜 딱 맞는 맞춤형 옷인지 한번 꺼내서 비교해 보실 만한 좋은 타이밍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점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맞춤형으로 변하는 걸 넘어서 아예 보험의 개념 자체를 넷플릭스처럼 바꿔버리려는 시도도 있다면서요? 아, 구독형 보험은 말씀이시군요. 네네. 매월 구독하는 형태요. 전통적인 보험은 사고 났을 때 목돈 타는 거라는 인식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이 구독형 보험은 매월 소액의 구독료만 내고 평상시에 일상 속에서 질병 예방이나 헬스케어 관리를 누리는 서비스 개념입니다. 오, 건강을 관리해주는 서비스로 바뀐 거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이 혁신적인 모델이 한국에서는 낡은 규제라는 벽에 탁 막혀서 시장 확대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료를 보면 설명 의무나 특별히 금지 같은 규제들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나오는데요. 네, 맞습니다. 청취자님,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보험사가 가입자한테 꼭 알려줘야 하는 의무가 너무 빡빡하거나 내가 건강관리 앱을 열심히 써서 보험사가 오, 운동 열심히 하셨네요. 스마트워치 사은품으로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너무 큰 사은품을 주지 못하게 낡은 규제가 막고 있다는 거죠. 정확한 설명입니다. 그 규제들의 원래 취지는 보험사들의 과도한 출혈 경쟁을 막자는 거였죠. 옛날에는 막 냄비 세트 주고 그랬으니까요. 그쵸. 불안전 판매 줄이자는 거였는데 지금처럼 예방 중심의 헬스케어 시대에는 이게 오히려 소비자가 더 좋은 혜택을 받을 기회를 뺏는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한 만큼 제도의 유연성이 정말 필요해 보이네요. 일상에서 건강을 챙겨주는 친근한 구독 서비스, 이 규제가 빨리 풀려서 우리 삶에 정착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우리가 이렇게 매달 열심히 낸 보험료나 구독료, 보험사들이 금고에 그냥 가만히 모셔두진 않잖아요. 절대 안 그러죠. 어떻게든 굴려야 하니까요. 네, 수익을 내야 하니까요. 네, 이 돈을 굴리기 위해 바다 건너 투자했던 곳에서 지금 심상치 않은 경고등이 켜졌다는 뉴스가 있어요. 네, 시야를 이제 글로벌 자본시장으로 좀 넓혀볼 차례입니다. 최근 미국 사모대출, 이른바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에서 평가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요? 문제는 국내 보험사들이 수익률을 높이려고 이 해외 투자, 특히 미국 사모대출 시장에 막대한 자금을 넣어뒀다는 점이죠. 아니, 저 멀리 바다 건너 미국 기업들이 대출을 갚네 못 갚네 하는 문제가 한국에 있는 제 보험이랑 무슨 상관이라는 건가요? 나비 효과 치고는 너무 억지스럽게 멀리 간 거 아닌가요?
전혀 멀지 않은 현실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대출 부실로 손실이 발생하면 그 돈을 투자한 국내 보험사들의 자산 건전성 지표가 흔들리거든요. 아, 연결이 돼 있군요. 이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지표가 KICS, 즉 지금 여력 비율입니다. KICS. 네,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을 제때 내어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일종의 체력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 투자에서 손실이 나면 이 체력 점수가 뚝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아하, 내 보험사가 얼마나 튼튼한지 보여주는 성적표였군요. 맞습니다. 청취자님, 당장 가입하신 보험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경영공시를 한번 열어보세요. 이 KICS 체력 점수가 보통 150% 미만으로 떨어지면 진짜 위기 상황에서 내 돈을 제때 못 돌려받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시그널입니다. 네,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미국 대출 부실이 내 보험사 체력을 떨어뜨린다니 글로벌 금융위기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네요. 네, 거대한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서 지구 반대편의 충격이 내 통장에 직접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진짜 무섭네요. 그런데 이렇게 돈의 흐름이 꼬이는 문제는 글로벌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업계 내부에서도 지금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 GA 시책비 누락 문제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보험사가 법인보험 대리점, 영문자 GA에 주는 시책비 정산 문제입니다. 청취자님, 여기서 GA 시책비라는 건 쉽게 말해서 보험사가 여러 상품을 대신 팔아주는 대리점 설계사들에게 우리 상품 잘 팔아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얹어주는 일종의 보너스나 수수료를 뜻합니다. 근데 이 돈이 제대로 안 돌고 있다고요? 네,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시책비 조건을 막 수백 개 구간으로 쪼개고 꼬아놓다 보니까 정산 시스템이 감당을 못하고 에러를 내는 겁니다. 조건이 너무 복잡해서요. 네, 그래서 줘야 할 돈이 누락되거나 지급이 한참 지연되는 현상이 업계 만연해 있어요. 설계사들 입장에서는 뼈 빠지게 일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제때 못 받는 답답한 깜깜이 구조인 거죠. 이게 근데 그냥 업계 사람들끼리의 밥그릇 싸움이라고 넘길 일이 아닌 게요. 판매자들 현금 흐름이 막히면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지잖아요. 맞습니다.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당장 내 월급이 안 들어오는데 고객 사후 관리를 철저히 챙겨줄 설계사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투명한 데이터 시스템 마련이 정말 시급해 보이네요. 네, 하루빨리 해결돼야 할 과제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10번째 소스입니다. 거대한 금융기관들 이야기에서 다시 개인의 지갑, 우리들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네, 주식시장 이야기군요. 코스피 불장에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개인 투자자들의 비투 규모가 32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증시가 급등할 때마다 어김없이 나타나는 레버리지 과열 현상이죠. 신용거래용자 잔고가 사상 최대치라는 뉴스가 연일 나오는데 신용거래 융자 잔고요? 네, 주식을 사려고 증권사에서 빌린 돈의 총합이 그만큼 역대급이라는 뜻입니다. 남의 돈을 끌어다 내 투자의 덩치를 억지로 키우는 전형적인 레버리지 투자가 급증한 거죠. 사실 삼성전자나 KII 같은 대형 종목들이 오르는 건 참 반가운 일인데 말이죠. 오르는 건 좋죠. 하지만 부채로 쌓아 올린 수익은 모래성과 같습니다. 그쵸. 주가가 오를 땐 남의 돈으로 내 자산이 막 2배, 3배 복사되는 것 같은 짜릿함을 느끼잖아요. 마약 같죠? 하지만 반대로 시장이 단 10%만 흔들려도 원금이 통째로 날아가고 빚만 남는 무서운 폭포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네, 반대 매매 나가면 정말 끝이거든요. 청취자님, 오늘 방송 들으시고 지금 당장 내 투자 바구니, 포트폴리오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감당할 수 없는 무리한 빚이 섞여 있지는 않은지, 시장이 꺾였을 때 방어할 현금 비중은 있는지 아주 차분히 점검하셔야 합니다. 리스크 관리는 시장이 막 환호하고 불장일 때 선제적으로 하는 겁니다. 비가 오기 전에 지붕을 고쳐야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명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깊고 넓게 펼쳐보았습니다. 네, 아주 다양한 이슈를 다뤘네요. 당장 내 지갑에서 나가는 실손 보험료의 모순부터 시작해서 계약할 때 놓치면 안 될 약관의 비밀, 딥페이크 사기를 대비하는 AI 보장 문제, 글로벌 자본시장의 위기가 내 보험사에 미치는 나비 효과, 그리고 아찔한 비투 경고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파편처럼 막 흩어져 있던 10가지 정보들이 이제 청취자님의 자산을 지키는 단단한 방어막으로 잘 연결되었기를 바랍니다. 사실 정보는 그냥 안다고 힘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내 삶에 당장 적용하느냐가 진짜 힘입니다. 오늘 다른 내용들이 청취자님들께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시는데 훌륭한 나침반이 되었을 거라 확신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탐구를 마치기 전에 청취자님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툭 던지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다뤘던 두 가지 이슈, 즉 AI 리스크와 구독형 보험, 이 두 가지를 하나로 결합해서 상상해 보는 겁니다. 두 개를 결합한다고요? 네, 만약 가까운 미래에 인공지능이 청취자님의 스마트워치랑 스마트폰 데이터를 매일 24시간 분석한다고 쳐보죠. 네네. 그런데 청취자님이 며칠 연속으로 운동도 거르고 소파에 누워서 넷플릭스만 보면서 야식을 잔뜩 시켜 먹은 거예요. AI가 그걸 실시간으로 인지해서 다음날 아침 내 보험 구독료를 슬쩍 올려버린다면 어떨까요? 와, 기술적으로는 지금 당장이라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서 더 소름 돋네요. 개인화된 서비스라는 명목하에 내 일상이 완전히 감시당하고 통제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나에게 딱 맞춘 편리함이라는 달콤한 혜택을 얻기 위해 우리는 과연 가장 내밀한 일상의 데이터를 어디까지 알고리즘에 내어줄 수 있을까요? 진짜 한번 깊게 고민해 볼 만한 문제네요. 편리함 뒤에 숨은 데이터 주권의 딜레마랄까요? 맞습니다. 오늘 밤에 이 질문을 한번 곰곰이 씹어보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날카로운 통찰로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정치자님,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이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데 꼭 쓰이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번 심층 탐구에서 더 놀랍고 쓸모있는 지식들을 꽉 채워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